선생님을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시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3차 추진희입니다. 네, 저희 MBTI는 우리 진주 선생님하고 또 설현 선생님하고 같이 박사과정에 있는 설현 선생님하고 함께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MBTI 제가 앞에 부분에 이름과 이 거꾸로 순서로 해서 저희가 먼저 발표하고 그다음에 진주 선생님, 설현 선생님 하실 텐데요. 네, MBTI는 선천적인 선호 경향성을 알아보는 성격 검사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MBTI가 어떤 성격의 좋고 나쁨을 지적하는 거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이 MBTI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위한 검사이죠. 그리고 성격 유형에 맞는 전공이나 직업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과정에서도 개인의 성격 유형을 이해할 때 어떤 오해나 갈등을 줄이고 의사소통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저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느꼈던 게요. 실은 저희 언니하고 저하고 성격이 완전히 반대였어요. 근데 그걸 몰랐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 저희 언니를 정말 이해를 못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청년부 때 저희가 MBTI 검사를 했었는데 저는 ISTJ가 나오고 저희 언니는 ENFP가 나오더라고요. 완전히 맞는 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알고 나니까 우리 언니를 그다음에 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전보다 그전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그 사람의 선호 경향성을 이해하면 훨씬 의사소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격 검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MBTI는요, 마이어스 브릭스 타임 인디케이터의 약자인데요. 마이어스와 그다음에 브릭스의 성격 유형 검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검사들, 이 앞에 나와 있는 사람이 딸 이사벨 마이어스이고 뒤에 나와 있는 제가 목차를 설명을 안 하고 갔네요. 목차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목차에서 MBTI 검사의 제작과 발달, 그리고 검사와 척도, 신뢰도와 타당도는 제가 발표하고요. 그리고 검사의 실시와 활용 16가지의 성격 유형은 진주 선생님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설현 선생님께서 이 MBTI의 심화 과정도 다 하시고 굉장히 이렇게 잘 하셨어요. 그래서 MMTIC라고 저도 이거 처음 들어봤었는데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성격 검사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네, 그러면 MBTI 검사의 제작과 발달 앞에 부분은 이제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사람이 딸 이사벨 마이어스이고 그 뒤에 있는 사람이 캐서린 브릭스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 엄마 캐서린 브릭스가 심리학자는 아니지만 일반 주부였지만 사람 성격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건강한 성격의 특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관찰과 자서전 연구를 통해서 그녀 나름대로 사람들의 성격 유형을 분류해 보았죠. 그러던 중에 1921년에 융의 심리 유형론을 접하면서 융의 심리 유형 이론에 따라서 인간 관찰 연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MBTI는 딸 마야와 함께 수십 년에 걸쳐서 개발된 성격 검사입니다. 이렇게 보면 원래 브릭스, 그다음에 마이어스 타입 인디케이터라고 해야 되는데 왜 딸이 먼저였을까? 라고 아마 의문이 드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앞에 나온 이유는 융의 심리 유형론에 있어서 뒤에 나오는 판단과 인식에 대한 이 지표를 뇌상에 새롭게 추가하는 데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더 끼친 사람이 딸이기 때문에 이 딸 마이어스를 앞에다가 놓아서 MBTI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43년에 MBTI는 From A를 시작해서 75년 CPP라는 출판사를 통해 MBTI From G가 출판되었고 이것이 대중인기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Q까지 개발이 된 상태입니다. 한국어판 검사는 88년에서 90년에 신혜숙, 김정택 박사가 CPP사로부터 한국어판 저작권을 받아서 MBTI From G를 개발했고 2002년에 K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From G가 이렇게 표준
검사로 저희가 많이 사용되어졌는데요. 또 그런데 이제 13년도부터는 MBTI from M과 from Q 두 개의 검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from M은 어떤 거냐면 이 네 가지의 쌍을 가지고 16가지의 성격 유형을 그것의 결과가 바로 MBTI M인데요. 아니, from M인데요. Q는 여기에 결과에 그 20가지의 척도를 추가해가지고 20가지의 그 척도를 추가해서 다면 척도를 추가해서 개인의 성격 유형 특성을 보다 세부적으로 탐색해서 풍부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Q라고 합니다. 다음은 여기에 영향을 미쳤던 융의 심리 유형론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는 한 번에 넘어가는데 이 PDF는 잘 안 넘어가가지고 심리 유형론에서 여기 나와 있는 이 표가 좀 중요해요. 나중에 우리가 그 심리 기능의 위계를 정하는 데 있어서 이 P와 J 그리고 거기에 무엇이 속해져 있는가 이것이 나중에 또 이제 그게 중요하게 나타나는데요. 그때 가서 이 그림을 다시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융의 심리 유형론은 인간의 행동은 겉보기에 다르게 보이지만 일정한 질서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간 행동의 다양성은 매일 사용하는 정보 수집 방법, 즉 이 감각과 직관, 그리고 정보에 대해 근거한 행동 방식, 사고와 감정을 결정하는데 각 개인이 선호하는 방법이 다름으로 인해서 개인 차가 발생한다는 것을 발견하였죠. 이런 기능을 사용할 때 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외향과 내향, 그리고 판단 또는 인식으로 구분해서 심리적으로 흐르는 에너지 방향과 생활 양식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검사와 척도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 융의 심리 유형 이론을 굉장히 이거를 많이 여기에 흡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기반으로 했으면 융의 그 심리 검사라고 하지 왜 MBTI라고 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 두 가지, 첫 번째와 두 번째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융은 성격 검사에는 관심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융의 이런 심리 유형 이론을 기반으로 했는데 심리 검사를 위해서 이것을 좀 더 단순화시키고 보다 쉽게 이해해서 실생활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한 사람이 바로 마이어스와 브릭스입니다. 그리고 융은 판단과 인식에 대해서 암시는 했지만 분명하게 언급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브릭스와 마이어가 그 선호 지표에 그 판단과 인식이라는 이 지표를 새롭게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MBTI는 이 마이어와 브릭스가 만든 독창적인 성격 검사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MBTI의 기본 척도는 4개, 다음에 그 4개의 쌍으로 이루어진 선호 경향입니다. MBTI는 4가지에 분리된 이런 선호 경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각 개인은 자신의 기질과 성향에 따라서 분리된 4개의 이분된 선호 범주, 즉 16가지의 성격 유형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에 속하게 됩니다. 이거는 그 테스트의 내용들, 그러니까 거의 많은 분들이 접해봤을 텐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걸 한번 견본으로 좀 추가해 보았고요. 그럼 다음에 MBTI의 4가지 선호 지표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태도에서 에너지의 방향과 주의 초점이 외향이냐, 내향이냐, 이걸로 또 나뉘어지는데요. 외향은 외부 세계의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향은 내부 세계의 개념이나 아이디어에 에너지를 사용하죠. 그리고 정보 수집하는 데 있어서 인식 기능이 감각으로 인식하느냐, 직관으로 인식하느냐, 이렇게 달라진 이런 선호가 다른데요. 감각을 선호하는 사람은
오감을 통한 사실이나 사건을 더 잘 인식하고요. 직관을 선호한 사람은 사실, 사건 이면의 어떤 의미나 관계, 그리고 가능성을 더 잘 인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사 결정에 있어서 판단 기능이 사고인 사람과 감정인 사람이 있는데요. 사고인 사람은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반면 감정을 선호하는 사람은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가치를 바탕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또 외부 세계에 대처하는 양식으로, 생활 양식으로 판단을 선호한 사람과 인식을 선호한 사람이 있는데요. 판단을 선호하는 사람은 외부 세계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반면에 인식을 선호하는 사람은 외부 세계에 대해서 개방적이고 융통성이 있게 접근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 선호 경향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성격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향형은요, 주의 집중이 자기 외부에 있어요. 그리고 외부 활동에 적극적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과 폭넓은 대인관계를 하는 걸 좋아하고요. 그리고 말로 표현해요. 그래서 소모에 있어서도 소모에 의한 에너지 충전, 즉 많은 사람과 이야기하고 관계를 할 때 자기 에너지가 충전이 돼요. 그래서 사교성이 있고 여러 사람과 동시에 대화를 할 수 있죠. 정열적이고 활동적이고 그리고 행동 후에 생각하고 쉽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게 알려지죠. 반면에 내향형인 사람은 그 주의 집중이 자기 내부에 있어요. 그리고 내부 활동에 집중력이 있고 그리고 소수의 사람과 깊이 있는 대인관계를 합니다. 그리고 글로 표현하는 걸 좋아하고 비축에 의한 에너지 충전, 즉 자기 혼자서 이렇게 있을 때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 땐 혼자서 있을 때 에너지가 충전이 돼요. 그리고 자기 공간이 그래서 필요하고 1대1의 대화를 더 선호하고요. 그리고 조용하고 신중하면서 또 생각한 후에 행동을 하죠.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가 서서히 알려지게 됩니다. 인식 기능에 있어서 감각형은 오감을 사용하고요. 주의 초점은 지금과 현재입니다. 그리고 실제 경험을 중시하고 사실적이고 구체적입니다. 실태를 파악하는 걸 좋아하고 현실을 수용하고요. 정확, 철저한 일처리, 그리고 일관성과 일상성을 가지고 있죠. 그 사실적으로 사건을 묘사하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관례를 따르는 성향이 있고요. 또 가꾸고 추수하면서 이 나무를 보려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무를 보는 그런 경향이 있다면 직관형은 육감을 더 이제 사용하고요. 주의 초점은 미래와 가능성이에요. 그리고 다양한 아이디어. 그러니까 창조성이 더 많죠. 그래서 상상적이고 영감적이고 또 가능성과 또 의미를 추구해요. 미래지향적이죠. 그리고 신속 비약적으로 일처리를 해요. 또 변화의 다양성, 즉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변화하는데 이렇게 쉽게 가능하죠. 비유적이고 암시적인 묘사를 좋아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을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죠. 또 씨뿌림, 또 전체적인 숲을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판단 기능에 있어서 사고형은 관심의 주제가 사실, 진실에 있어요. 그리고 객관적인 사실과 원리 원칙주의적인 사람이죠. 그리고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그리고 간단 명료한 설명을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지적 논평을 선호하고 객관적인 판단 그리고 원인과 결과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규범적이고 기준을 또 중시합니다. 반면에 감정형은 또 좀 반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요. 관심의 주제가 사람과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일 중심적인 사람은 사고형에 더 가깝고 사람 중심적인 사람은 감정에 더 가까운데요. 보편적인 선을 선호하고요. 그리고 의미와 영향, 상황적이고 포괄적인 걸 기고요. 정상을 참작한 설명,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죠. 그리고 주관적인 판단, 그리고 좋다 나쁘다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다 관계, 사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더 나타났죠. 그래서 나에게 준 의미, 즉 조화를 고려한 판단, 내게 의미 있는 것인 무엇인가, 그게 더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생활 양식에 있어서 판단형과 인식형이 있는데요. 판단형은 체계적이에요. 그리고 정리전동과 계획을 잘 세우고요. 의지적으로 그것을 추진하죠. 그리고 신속한 결론을 내리고 통제와 조정, 그리고 분명한 목적의식, 그래서 또 분명한 방향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뚜렷한 기준과 자기 의사가 있고요. 결정과 완료를 잘하고 계획에 따라서 마감을 해요.
그리고 구조화된 공간이 편안하죠. 그래서 일을 아주 철저하게 잘하는 사람이죠. 인식형은 자율적이에요. 그리고 상황에 맞는 개방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해로 수용하죠. 유유자적한 과정, 그리고 융통성이 있고 적응을 잘하죠. 목적과 방향의 변화를 가질 수 있어요. 쉽게 가질 수 있고, 환경에 따라서 변화 가능해요. 그리고 결론보다는 과정을 즐기고요. 개방성과 의외성. 그래서 그 일 처리에 있어서는 임박한 순간에 일을 마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방된 공간을 더 편하게 생각합니다. 그 MBTI의 이제 기본 해석인데요. 이거는 이제 자가 채점, 그러니까 이 점수를 이제 다 내는데 이 원 점수의 의미는 응답 수를 단순히 합산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호 지표에 대한 개인의 선호 문자와 선호 분명도 범주를 결정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선호 범주를 또 분명도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해석하는 데 있어서 또 주의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선호 명확성에 이 범주가 선호 명확한 정도이지, 이 사람의 성숙이나 탁월성이나 어떤 능력, 발달의 정도, 이런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꾸 이제 피검자에게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죠. 성격 유형을 확인하기 위한 범주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요. 그 분명도는 매우 분명과 분명, 보통, 약간이 있는데요. 매우 분명은 이 피검자가 대부분이 자기의 그 검사 결과가 나랑 매우 유사하다라는 데 동의를 하죠. 근데 분명하다는 그것도 타당하다라는 데 동의하고, 보통은 거의 동의하지만 반대 선호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해석자는 그것을 적절하게 자신의 설명이 적절한지 피검자에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약간의 사람은 이 한두 문장을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유형 자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가 많이 필요합니다. 기본 해석의 유의점은요. MBTI는 성격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잣대가 아니라 자기 탐색을 돕는 하나의 도구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잣대가 아니라 이걸로 다 결정 지어진 게 아니죠. 우선 유형 발달의 목표는 선호하는 기능을 더 발달시키고 덜 선호하는 기능을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 상태로 개발하는 데 있습니다. 유형을 이해함으로써 관련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석자의 역할은 유형을 판단해 주는 것이 아니라 피검자가 자신이 선호하는 것이 무엇을 선호하는지를 이해하고, 그리고 신뢰할 수 있도록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내담자로 하여금 그리고 탐색을 위한 시간을 부여하고 그들의 질문이나 비평을 수용하며 단정적 어휘를 해석자는 삼가해야 합니다. MBTI 전문가는 MBTI의 해석을 함에 있어서 자신의 편견이나 애착이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인지 자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MBTI 전문가는 검사 해석과 검사 사용상의 윤리를 지켜야 합니다. 네, 잠시만요. 이 MBTI는 4개의 쌍이 이렇게 해서 16가지의 성격 유형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진춘 선생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격 유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해를 돕는 도구를 다음에 설명할 텐데요. 그 도구로 심리 기능과 태도 지표, 사분할 기질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리 기능은 인식 기능과 판단 기능이 여기에 속하는데요. 유응에 의하면 그 심리 기능이란 개인이 외부와 상호작용하는 데 있어서 그 개인의 고유한 반응 양식을 가지게 하는 일관된 내재적 심리 경향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 ST의 기능은 사실적이고 실질적인 유형이죠. 그래서 이 리더십으로는 실질적 관료형이고요. 그 관심의 초점은 현재와 사실, 그리고 적응 경향은 사실과 경험을 적용하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이고 분석적이고요. 능력과 범위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치관은 성실, 근면, 책임감, 전통이고요. 그리고 적성 분야는
응용과학, 상업, 행정, 은행 업무, 법률, 생산, 건축, 회계, 사무 이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SF 기능은 동정적, 우호적인 유형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으로는 온정적인 가족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관심의 초점은 현재와 사실, 그리고 적응 경향은 날마다 그 사람들의 관심사를 접하는 상황, 그런 접하는 상황이고요. 능력과 범위는 인간을 위한 현실적인 원조와 서비스라고 합니다. 가치관은 헌신적이고 인화적이고 책임 있고 화해를 더 가치관을 두고요. 적성 분야는 사람에 대한 봉사 분야, 그리고 의료, 교직, 지역 사회봉사, 그다음에 사회사업, 판매, 외무, 사무, 이런 섭외 이런 부분들을 적성에 맞다고 합니다. 그 SF 기능은요, 열정적이고 통찰적인 그런 유형인데요. 리더십은 유기적인 적응형입니다. 그리고 초점은 미래 가능성이죠. N이 들어가니까 N인가 F, 그러니까 그렇죠. 적응 경향은 사람들의 열망을 이해하는 상황, 열정적이고 통찰적입니다. 능력과 범위는 인간에 대한 이해와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가치관은 열성, 통찰, 인화, 성장, 그리고 적성 분야는 행동과학, 문학, 예술, 의료, 교직, 조사 연구, 인간교육, 인력개발, 종교의 적성 분야가 있고요. NT 기능은 논리적 창의적인 유형인데요. 리더십은 논리적인 추진형입니다. 그리고 초점은 미래와 가능성에 있고요. 적응 경향은 이론적인 개념을 발달시키는 상황을 있습니다. 능력과 범위는 논리적이고 기술적인 발전에 더 능력을 보이고요. 그리고 가치관은 독창성, 새로운 아이디어, 비전, 여기에 더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적성 분야는 순수과학, 조사연구, 법률, 컴퓨터 기술, 그다음에 공학, 프로그램 분석입니다. 태도지표는 에너지 방향을 나타내는 외향과 내향, 그리고 외부 세계에 대처하는 생활 양식인 인식과 판단의 조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IJ, 이거는 I와 J는 결정지향적 내향형입니다. 그래서 내관적이고 그리고 인내하죠. 그리고 의사가 확고하여 무엇을 쉽게 믿거나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IP일 경우에는 적응력 있는 내향형입니다. 내관적이고 작은 일에도 적응을 잘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확고해서 이제 쉽게 움직이려 하지 않는 그런 이제 고집이 있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P는 적응력 있는 외향형입니다. 그래서 탐험 및 활동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며 사교적이죠. 다양한 경험을 추구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J는 결정지향적 외향형입니다. 그래서 행동을 추진하고 빠르게 움직이며 결정지향적입니다. 솔선수범하고 일처리에 있어서 주도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이제 4분할은 이제 외향과 내향, 그리고 인식 기능인 감각과 직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IS, 이제 4개 중에 IS는 사려 깊은 현실과 유형입니다. 그래서 유지하고 보존하려는 특징이 있고, 또 이들은 어떤 아이디어든 사실을 통해서 입증하는 걸 좋아하고요. 그리고 신중하고 차분하고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문제를 다루려고 하죠. IN은 사려 깊은 개혁가 유형입니다. 그래서 자기 성찰적이고 학문적이고, 그리고 어떤 아이디어나 이론, 이해의 깊이 등 이제 지식 그 자체에 관심을 기울이는 유형입니다. 이 S는 행동지향적인 현실가 유형입니다. 그래서 활동적이고 현실적이며 실용적인 유형이고요.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학습을 할 경우에 가장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이 N은 행동지향적인 개혁가 유형입니다. 그래서 가능성을 바라보는 변화 추구자로 관심의 폭이 넓고 또 새로운 양식과 관계 맺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기질입니다. 기질은 이제 인식과 생활 양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개인의 가시적인 행동 속에 내재하는 어떤 패턴, 그 패턴의 일관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질은 행동 하나하나마다 서명을 하거나 지문을 찍어놓은 것 같이 그 사람의 어떤 흔적, 그러니까 고유적인 어떤 그런 거죠. 일관적인 패턴인데요. SJ 기질은
보호자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지향적이고 소속감이 중요하고 책임감, 성실성, 의무, 전통주의자이고 봉사를 중요시하고요. 위계 질서를 존중하고 경험과 체득, 그리고 책임 환수의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SP 기질은 장인 기질입니다. 그래서 자유스러움, 충동적, 스스럼 없고 자발적이고 흥취와 자극, 그리고 현재의 몰입 능력, 행동적이며 용감하고요. 도구 사용의 충년성과 절충과 적응, 자극을 찾고요. 협성가이고 실천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강한 인상을 주지 않는 욕구가 있습니다. NF 기질은 이상가적인 기질인데요. 성장 지향적이고 의미와 심사숙고, 그리고 타인을 가르치는 걸 잘하고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고 자아실현, 그리고 진실을 중요시 여기고 잠재력을 개발하고 그리고 실존적이고 자아실현의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NT 기질은 합리적인 기질로서 지식 지향, 그리고 자질 향상, 지식 추구,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이고요. 비전이 중요하고 지식을 중요시하고요. 이론적이고 논리적이고 자신감 실현의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 성격 유형을 특히 내 기능에 어떤 것이 더 주되게 사용되는가 해서 이 심리 기능의 위계를 찾는 것이 보니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넷 중에 주기능이 있고 부기능이 있고 3차 기능과 열등 기능이 있는데요. 주기능은 의식적으로 가장 선호하여 활발하게 사용하는 기능이고 개인 성격이 핵심이죠. 부기능은 주기능과 이런 보조적인, 상부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차 기능은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부기능의 반대 기능이에요. 열등 기능은 주기능의 반대 기능이에요. 그래서 무의식 차원에서 미분화되고 덜 발달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보려면 우리가 저 앞에서 보았던 이거를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밑에 있는 다들 이거 가지고 있을 것 같아서 심리 기능의 위계를 찾는 방법, 이거를 설명함에 있어서 이 그림을 먼저 좀 띄웠어요. 이 그림을 보시면서 들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심리 기능의 이제 위계는 인식 기능과 판단 기능에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 판단 기능에는 사고와 감정이 있고 인식 기능에는 감각과 직관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1차적으로 JP, J와 P, 인식 기능과 판단 기능의 외부 세계에 대처하는 양식으로 여기에 그 에너지 방향을 1차적으로 외부를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E가 돼요, 외향. 그런데 이 판단형이면 판단 기능이 지금 T와 F잖아요. 이게 외부로 향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인식 기능은 감각과 직관이 외부로 향해요. 이 외향형인 경우에는 이거가 1차적으로 이게 다 그대로, 그러니까 뒤에가 P인 경우에는 이 SP 이러면 P일 경우에는 S가 주기능이 되는 거죠. 그리고 N이 주기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J가 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 뒤에 J가 나오면 사고나 감정이 주기능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내향성이에요. 내향적인 사람은 우선 1차적으로 만약 J가 되게 되면 이게 1차로 외부로 향하잖아요. 그러면 이 P 기능이 내부로 향하죠. 근데 내향성인 사람은 어때요? 내향적인 사람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SI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게 이제 부차적으로 이 내면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내향적인 사람은 이게 주기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J일 때 P 기능으로 나오는 게 자기의 내향적인 사람은 주기능이 되죠. 그래서 그게 이제 주기능이 되고, 그래서 아까 순서는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설명 이거 다 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ISTJ 여기서 보면은 J가 있잖아요. 그럼 J는 원래 주기능이
자기 뭐죠? 인식 기능이 내부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주기능이 돼요. 그래서 감각이 주기능이 되는 거고요. 여기 감각 S가 주기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부기능은 그 옆에 있는 이 사고가 부기능이 되고, 또 3차 기능은 부기능의 반대가 되니까 감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열등 기능은 그 주기능의 반대가 되니까 직관이 됩니다. 여기는 이것까지만 설명하고요. 또 설명할 내용들이 많아서 뒤에 많이 시간이 필요해서 이를 한번 보시면서, 그러면 이 사람은 주기능이 이 내부적인 ISTJ는 주기능 감각을 주기능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걸 주로 자신이 이제 그런 이 기능을 선호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QA, 그러니까는 from QA는 이 from M에서, 여기까지가 이제 M에서 나오는 건데, 이 16가지의 성격 유형에 나온 결과에 이 다면 척도를 추가해서 더 구체적이고 세분화적이고 풍성한 해석을 나타내는 게 from Q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다면 척도가,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이 다면 척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그냥 쭉 읽어보시면 다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다면 척도가 적용이 된다. 그리고 나중에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보니까 이게 컴퓨터로 이 문제 그걸 하면은 그걸 뭐죠? 이 결과지가 너무 구체적으로 이 사람의 주기능이 뭔지, 부기능이 뭔지, 3차 기능, 열등 기능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설명이 다 프로파일로 아주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요. 그걸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관성 지표에 있어서도, 그 다면 척도의 점수가의 일관성을 나타내는 지표예요. 그래서 일관성 지표가 45점 미만일 경우에 검사 프로파일이 유효하지 않다는 거 유의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뢰도와 타당도도, 저도 이 말이 실은 저 잘 이해는 안 되는데, 그냥 뭐 알파 계수, 크롬바흐 알파 계수, 저도 이 이야기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결론적으로는 아무튼 이것이 신뢰할 만하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근거를, 신뢰할 만하고 타당하다라는 그 근거를 여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읽어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가 발표이고요. 우리 이제 다음에 검사의 실시와 활용 16가지의 성격 유형은 우리 진주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에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진주 선생님이 네. 발표하기 눌러주시고 들어오세요. 잠시만요. 발표 시작을 눌러야 됩니다. 네, 전체 화면 눌러요? 아니면 잠시만요. 화면에서 발표 시작. 저기 노트북에 PDF를 해야 돼요. 한쇼 넣으면 안 돼요. PPT 넣으시면 안 되고 PDF 파일이 열려요. 아, 네. 네, 그거 하면 돼요. 발표 시작해서 창에 PDF 파일을 키시면 돼요. 혹시 볼 수 있어요? 지금 뭐 올라오고 있네. 예, 뭐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올라왔네. 아, 잠시만요. 예. 검사의 실시와 활용. 네. 예, 됐네요.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환영합니다. 우리 진주 선생님. 예, 수고해 주세요. 또 보수주의자라고 불러요. 책임감이 강하고 온정적이며 현실적입니다. 세부적이고 친밀성과 반복을 요하는 일이 끝까지 해나가는 인내력이 높아요. 이들이 가진 신창성과 인내력은 가정이나 집단의 안정성을 가지고 줍니다. 다른 사람의 사정을 고려하며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흐름에 민감합니다. 일처리에 있어 형식 감각을 가지고 실제적이고 조직적으로 이해합니다.
그 경험을 통해 자신이 틀린다고 인정하기까지 어떠한 난관이 있어도 꾸준히 믿고 나가는 유형입니다. 그 원수하고 차분합니다. 그 다음에는 ISFP 승인 문자형이고요. 사람들은 말보다는 행동으로 따뜻함을 나타내고 그 마음이 따뜻하고 동정적입니다. 그 마치 양틀 안강을 놓은 그 오버코트처럼 그 속마음이 따뜻한 사람이고요. 그러나 상대방의 잘 알게 될 때까지 이 따뜻함을 잘 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ESFP는 사교형이고요. 또 나천주의자라고 불러요. 친절하고 수용적이며 형식적이고 실제적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잘 적응하며 타협적입니다. 성의병이 별로 없고 개방적이고요. 관용적이며 대체로 사람들은 잘 받아들입니다. 주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들은 알고자 하고 또한 열심히 참고하고 기여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일이나 활동에 관심이 많고 새로운 사건 홀 무궁에도 관심이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이론이나 책을 통해 배우기보다는 경험 등의 실생활을 통해 배우는 것을 선호합니다. 여덟째는 ESFJ예요. 청성도모형이고요. 유난히 동정심과 동료애가 많아요. 친절하고 배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쏟고 인간을 도모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양심적이고 정리적통을 잘합니다. 참을성을 많고 다른 사람들을 잘 도와줘요. 또한 다른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며 일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무관심의 태도에는 민감합니다. 아홉 번째는 INFJ 예언자형이고요. 또 통찰력 가지고 있습니다. 창의력과 통찰력이 뛰어납니다. 강한 직관력으로 의미와 진실된 관계를 추구합니다. 뛰어난 영감으로 말없이 타인에게 영향력을 끼칩니다. 동창성과 사적인 독립심이 강하고 또한 확고한 신념과 뚜렷한 원리 원칙을 생활 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공통의 이익을 가져오는 일의 신혈을 키울입니다. 인파와 동료애를 정시하는 경향으로 존경받고 사람들이 따름입니다. 열정과 신념으로 자신들이 믿는 영광을 부형시켜 나갈 때 위대한 정신적 지도자들이 이 유형에서 많은 나옵니다. 남에게 강요하기보다는 행동과 권유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따르게 만드는 지도력이 있습니다. 열 번째는 INFP 이상주의형이고요. 마음이 따뜻하고 상대방을 잘 알기 전에는 표현 잘 하지 않아요. 조용하고 자신이 관계하는 사람이나 일에 대하여 강하고 성실합니다. 또한 자신이 지향하는 이상에 대하여는 정열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ENFP는 스파크형이고요. 열성적이고 창의적입니다. 풍부한 상상력과 영감을 가지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잘 시작합니다. 풍부한冲动적 에너지를 가지고 일 재빠르게 해결하는 순성수복력과 상상력이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 일이며 무엇인지 청청해내는 열성파입니다. 뛰어난 통찰력으로 그 사람 안에 있는 성장 발전할 가능성을 들여다봅니다. 또한 자신의 열성으로 다른 사람들도 그 어떤 프로젝트를 흥미를 가지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잘 도와줘요. 12번째 ENFJ 은병 능수형이고요. 동정심과 동료애가 많고 친절하고 재치 있습니다. 위처하고 창물성이 많고 성실합니다. 사람들과 인간을 정여시 여기며 다른 사람들의 의견 존경하고 그 가치를 봅니다. 공통의 승리를 위해서 대체로 상대방 의견에 동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호기심이 많고 쓰기보다는 말로써 생각을 잘 표현해요. 평안하고 능란하게 계획을 제시하거나 조직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실상 INTJ는 과학자형이고요. 행동과 사고에 있어 동창적입니다. 내적인 신념과 비전은 산이라도 움직일 만큼 강하고 10가지 유형 중에서 가장 공리적이고 단호합니다. 때때로 어떤 문제에 대하여 아주 고지세입니다. 자신이 가진勇敢과 목적을 실현시키려는 의지와 결단력과 인내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과 타인의 능력을 정시하며 목적 달성을 위하여 온 시간과 노력을 바쳐 일합니다. 직관력과 통찰력이 활용되는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편입니다. 14번째, INTP 아이디어형이고요. 조용하고 과모하는 관심이 있는 분에 대해서 말을 잘 합니다.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가지보다는 아이디어에 관심이 많으며 매우 분석적이고 논리적이며 객관적 비평을 잘 합니다. 일의 원리과 아이디어에 관심이 많아요. 실제보다는 실제가 안 보이는 가능성을 관심 많아요. 이해가 빠르고 높은 직관력으로 통찰하는 재능과 지적 관심이 많아요. 개인적인 인간관계나 파티 혹은 잡담 등을 흥미가 별로 없어요. 사람을 사귀는 데 있어서 그들을 보통 아이디어를 토론하고 나누어 소수 가까운 사람들 주위에 두고 있어요. 때로 어떤 아이디어 몰이하여 주위에서 돌아가는 이는 일을 모는 때가 많습니다. ENTP는 발명가형이고요. 동창적인 형식이며 창의력이 풍부하고 항상 새로운 가능성 찾고 새로운 시도를 즐기는 유형입니다. 높은 안목을 가지고 있으며 다방면의 재능이 있어요. 풍부한 상상력과 어떤 프로젝트를 시도하는 솔선력이 강합니다.
미처하고 여러 가지 일 재능과 발휘하며 자신감이 넘쳐납니다. 사람들의 동향에 대한 기민하고 바싱한 편이고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마지막은 ENTJ는 지도자형이고요. 활동적이며 행동적인 일과 장기 계획을 선호하며 논리적이고 분석적입니다. 사전 준비 철저히 하며 계획하고 조직하고 체계적으로 모두 달성을 추진시키는 지도자들이 많아요. 비능률적이거나 활시치 않는 상황에 대해서 별로 인내심 없어요. 그러나 상황이 필요할 때 강하게 대처합니다. 솔직하고 결정력과 통솔력이 있으며 거시적 안목으로 일을 믿고 나갑니다. 관용 자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관용이면 사람에게 관심 별로 없습니다. 네, 시효까지 유형 다 설명 끝났습니다. 다음 선생님이 발표 시작할게요. 수고했습니다. 네, 아유, 너무 수고했어요. 네, 내가 미국에 가가지고 우리 발표할 때보다 우리 지금 진수 선생님이 한국에 와서 발표한 게 더 잘한 것 같아요.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시작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여요. 잘 보입니까? 네. 네, 제가 잠깐만요. 아휴.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제 말 잘 들리시죠? 잘 들려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제가 10분 만에 빨리 끝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 추진희 선생님이 하셨던 거는 폼 M이고요. 폼 M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 MBTI 검사지에 보면 A, B, C, D 그렇게 쭉 그렇게 발전이 됐는데 2017년까지는 MBTI의 GS 유형으로 검사지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좀 업그레이드가 된 게 폼 M입니다. 그리고 아까 또 저기서 보면 다면적인 지표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각 지표에 5가지씩 E, I, 그다음 SN, TP, J, JP, TF 이런 게 보면 5가지의 항목이 더 추가가 됐잖아요. 그거는 세밀하게 우리의 성격 유형들 어느 코드를 가지고 있는가를 세부적으로 가르쳐 주는 건데 원래는 그 검사지 유형이 폼 K였는데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폼 Q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2017년부터 이게 연구를 해서 한국형으로 맞춰서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된 것이 이렇게 발전되는 과정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건 MN틱이라고 하겠고요. 이거는 이제 어린이 청소년 성격 유형 검사입니다. 여기에는 머피와 마이가이머와 이런 두 사람이 박사가 이거를 연구해서 만들었던 것이라서 앞에 MMTI 그렇게 IC 이래가지고 MN틱이라고 어린이 성격 유형 검사, 어린이 및 청소년 성격 유형 검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MN틱은 한국 표준화 작업은 여기 김정택 심혜숙 박사에 의해서 1993년에 만 8세부터 13세까지 어린이를 대상으로 실시했고 그게 이론적인 틀과 문항 구성에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이 브릭스와 마이어스의 그 선호 지표들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 바로 MN틱입니다. 이 MN틱을 통하여서 심리 유형의 중요성은 뭐냐면 다른 점이 존중되고 또
환경에서 어린이들의 개성과 능력을 키우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또 어린이들의 차이점, 그런 것을 심리 유형과 관계가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어떻게 어린이들이 인식된 것을 정리하고 처리하고 판단하는가 하는 심리적 기능과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또 아동기에 학습 스타일을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지, 진로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것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에멘틱을 통한 심리 유형 이해의 효과에서 보면 부모와 자녀, 어린이와 교사, 또 친구와 친구 관계의 향상을 도움을 주고 또 거기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어린이의 심리 유형에서 맞는 교수법이나 또 학습 스타일을 최대한 살려서 아이들에게 학습 효과를 줄 수 있도록 교육의 장에서 사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선천적 잠재력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것이고요. 가족 안에서 적응과 상호 이행을 높여줌으로써 가족 치료에 있어서 유용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어린이에게 있어서 주기능과 부기능이 있는데요. 4가지 선호 지표는 마음에 있는 S, N, T, F 중에 있는데 이 4가지 선호가 하나의 주기능이 됩니다. 그래서 주기능이라는 것은 가장 선호하는 경향으로 아이들이 이 발달 시기에 제일 먼저 발달되고요. 주기능을 보조하는 것이 부기능입니다. 그래서 S, N 그 중에 하나가 주기능이면 T, F 중에서 하나가 부기능이 되는 것입니다. ENFP는 이건 스파크형인데 이 경우에 주기능은 N이고 또 주의 초점은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는 외부 세계로 나가는 것이 바로 주기능이고요. 부기능은 F입니다. 이 F 감정은 내부 세계로 내가 속에서 내 안에서 그걸 해결해가는 그를 향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향적인 어린이의 경우는 주기능이나 발견 이것을 관찰하기가 어렵습니다. 청소년기라서 외향적인 어린이라고 해도 주기능, 부기능의 관찰은 그렇게 청소년기에는 그러니까 어린이와 청소년기는 그렇게 선명하게 나타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향성 어린이는 어렸을 때 말이 없고 자기 표현이 없어서 아유 저 너무 조용해서 걱정이다 이렇게 말하고 하는데 보조하는 부기능 역할이 그 아이들에게 아직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입니다. 유형 발달에 있는 유아 때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 아이들의 주 기능은 6살부터 14살 사이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중학생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가 건강한 유형 발달과 자존감 그리고 주기능의 역할 활용이 시작되고 성장되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환경에 의해서 선천적인 선호 경향의 발달이 방해를 받을 때 이것을 가유형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아이에게 가유형이 지금 나타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는 거짓을 얘기하는 건데 엄마가 이 외향적이란 말이죠. 근데 어린이는 아이예요. 내성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엄마가 자꾸 이 아이에게 니는 왜 그렇게 말이 없니? 널 이렇게 좀 씩씩해야지. 네 발표력도 키워. 막 이러면서 자꾸 하면 환경에 의해서 이 아이가 아이인데 내성적인 아이인데 외향적인 아이로 그 지표가 이렇게 더 발달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아이는 엄마가 자꾸 나는 말이 없는데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나는 내성적인데 엄마가 외향적으로 자꾸 하라고 하니까 쓰긴 쓰지만 그 아이의 마음은 심리적 기제는 굉장히 불편하고 힘드는 거죠. 이것을 가유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유형이 형성되게 되는 것이죠. 에멘틱 검사의 대상과 검사지의 종류에서 보면은 검사 대상은 초등학교 2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인데요. 종류는 컴퓨터를 활용한 온라인 검사와 현장에서 검사하는 지필 검사 방식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한테 실시할 때 질문을 학생들끼리 토론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뭐지? 저것은 뭐예요? 서로 묻고 하는 걸 하지 말라는 것이죠. 다음에는 단어 뜻을 검사자가 설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이런 뜻이야. 아이가 물으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면 그 실시하는 그 검사자의
그 뜻에 따라 아이들이 변하니까 그걸 설명하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답을 빼먹지 않도록 주의해 주라고 얘기하고요. 이 MNT계 검사 문항은 70문항입니다. 그래서 20에서 30분 정도의 이 아이에게 그 실시하는 시간을 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채점하는 것은 자가 채점, 컴퓨터 채점 모두 가능한데요. 아동의 심리적 유형, 선호도 점수, 발달 중인 우세한 기능의 그런 정의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아동들의 학습 태도에 의한 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답이 빠져있는 문항은 두 질문의 점수를 더해서 중간 점수를 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S 그러니까 감각과 N N 이거 직관이 있는데 그 점수에서 문제 풀다가 점수가 빠졌잖아요. 그러면 그게 직관에 사용하는 코드 점수가 다르거든요. 여기에 그럼 두 개를 합해서 SS 때 몇 점, 뭐 N일 때 몇 점 이게 좀 다르는데 그거를 해서 여기에 문제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 항목에 2점하고 2하고 3점을 더하면 뭐가 되죠? 2.5가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줘서 계산을 한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U밴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U밴드는 외향적이다, 내향적이다. 이 I는 이 척도의 원칙이 포함되지 않고요. 그 나머지 S, N, T, T, F, J, P 이거에서는 결정이 되는데 U밴드라는 것은 결정되지 않는 그러니까 I가 정확하게 S다, N이다 이런 결정되지 않는 부분을 중간 부분을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제가 그려놨는데 U에서 47.7에 50점이 중간에 있잖아요. 그 사이를 U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정되지 않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미분화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이게 뭐냐면 채점판입니다. 이거 채점판은 이제 지필러 했을 때 이 채점판을 아이들이 검사한 그 검사지 위에 올려놓고 그 점수를 이게 맞춰서 플러스해가 가는 것입니다. 다음에 여기 보면 에너지 인식, 판단, 생활 양식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보면 이 검사를 통하여서 보면 부모와 아이의 성격 유형에서 역동이 생깁니다. 저는 이제 여름에 아이들 가족 수련회 갔을 때에 가족들의 이 성격 검사를 다 부모랑 아이랑 미리서 다 성격 검사를 받아서 제가 수련회 가서 그 부분을 가지고 채점하고 다 해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수련회를 많이 해마다 그렇게 해왔는데요.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엄마가 외향적이란 말이죠. 부모, 아빠나 엄마라. 그러면 자녀로 하여금 이게 자꾸 외부 세계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친구들하고 사귀기를 원하고 활동적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또 지나친 관여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녀의 친구에 대해서도 그럼 그 아이에 대해 개인적인 공간에서도 터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엄마 아빠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가 내향적이라면 그 부분에서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다음에 아이 부모는 자녀에 대한 관철을 하고 반추하고 또 조용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공간을 인정을 해주고 또 즉시 대답해야 할 경우에도 아이가 질문하면 당황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아이가 외향적이다 그러면 엄마가 조금 더 불편하겠죠. 그런데 그 부분을 에너지를 많이 가져야 되는데 그걸 못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장점은 개인적인 시간과 공간의 필요를 인정을 해주고 그 아이에게 갖게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S, 감각형이 있어요. 이거는 이 감각형이라는 것은 오감을 통하여 경험시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일상생활을 이 아이에게끔 현장 학습을 많이 하게 되어지는 거죠. 풍부한 경험을 하고 실용적인 지식을 체계를 중시하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N의 직관에 아이를 있으면 이 아이가 상상적인 그런 거, 추상적인 얘기를 하면 제가 왜 저래 답답하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자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이와 부모의 이게 뭐가 있습니까? 역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N은 창조적이고 또한 상상력을 있고 가치롭게 여겨지는 그러한 것이 부모의 그 성향인데 이
이 S에 있는 아이는 부모가 N이면은 또 서로 상반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엄마가 저런 색이 엄마는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막 이렇게 따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여기 보면 T와 F도 마찬가지죠. T는 굉장히 독립적이기도 하고 논리적이기도 하고 또 이런 것들을 하는데 비논리적인 아이들 여기 F 감정력이 비논리적이 감정적으로 되잖아요. 보채는 아이가 징징거린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T 부모예요. 사고형이에요. 그리고 여부면 항상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감정보다는 논리적으로 이런 것을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감정력은 또 안 그렇잖아요. 정서에 민감하고 아이의 좋은 점을 수용하고 배려성 있고 동정 있고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조화롭고 이런 것을 강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부모가 J다. 판단형이다. 그러면 여기는 판단형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이고 또 항상 완벽하고 시간 관리 철저하잖아요. P는 아니에요. 늘 여유롭고 다양한 경험을 가게 하고 호기심이 많고 자율적이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서로 상반되어지는 역동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내 아이가 지금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부모가 알아야 그 아이가 그러니까 원래 선천적으로 타고난 그 기질을 잘 양육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유형이 이럴 때에 형성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련회 때나 가족 수련회나 이럴 때에 요 가지고 가족의 성격 검사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음에 이 아이들에게 기질이 있는데요. 여기서 기질은 E냐 I냐 이것은 해당하지 않고 SN, T, F, JP 이렇게 했는데 인식, 판단, 생활 양식을 통하여서 그 아이의 기질적인 학습은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되느냐라고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학급에서의 학습 태도는 S, 그러니까 감각과 제의를 사용하는 기질을 가지고 있는 아이는 모범생이고 학급의 보배고 또 짜여진 수업 선호하고 교사 중심적인 주입식 수업하고 교과서 참고서 문제집을 선호하고 단답형을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정반대의 학습 지도를 하면 이 아이는 힘들어하는 것이죠. 주관식의 문제나 또 여기 아이에게 늘 이게 문장을 구성하게 하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굉장히 머리 아파하고 조금 어려워지는 것이죠. 이 아이에게 요구되는 학습 지도는 옆에 여러분 복습 중심 학습 지도 학습량을 설정해주고 창의성이고 융통성 있고 점진적 활동해주고 인정해주고 규칙 준거를 제시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SP를 하고 있는 것은 감각과 또 여러분 여기 감각과 잠깐만요. P의 그 활동을 살펴보면 이 아이는 학급에서 굉장히 장난꾸러기입니다. 이 아이가 분위기 메이커이죠. 백문이 불여 일행이다. 한 가지 질문보다는 행동으로 하는 행동파 있는 것이죠. 다양한 교구를 활용하고 주입식이고 설명식이고 이런 수업을 좋아합니다. 자유롭고 허용적이고 분위기의 공간 학습을 선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요구되는 학습 지도는 이 아이는 이렇게 집중력이 부족합니다. 또 간헐적인 물질 보상이 있어야 돼요. 즉흥적인 활동, 자연스러운 허용적인 분위기와 공간을 제공해 줘야 되고 시청각 자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뒤에 가보면 NF를 사용하는 이 친구는 꿈꾸는 몽상가의 수업 시간에도 꿈나무이고 따뜻한 햇살과 같은 따뜻한 아이입니다. 사람 자신과의 관계에 짓는 것을 의미롭게 생각하고 늘 연결학습을 소홀합니다. 통찰력, 예리함, 창의성, 기발함 이런 언어적인 표현들을 아주 잘합니다. 개인적인 격려, 친숙함, 친구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공동체의 공동 작업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어지는 거죠. 요구되는 학습은 풍부한 정서를 서로 병행하고 표현하도록 도와주고 문학, 역사, 소설, 시, 내면적인 자극을 주어야 되고 조직 체계 반복을 연습을 시켜주는 게 좋을 거고 이 아이들은 기록, 녹화 방법을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에 NT가 있는데요. 이 아이는 꼬마 과학자입니다. 학급의 지성입니다. 아주 지적인 아이죠. 한 가지 테마를 가지고도 깊이 있게 관찰 연구합니다. 지적 호기심과 독립심을 강합니다. 과학 영역 탐구 학습을 선호합니다. 이럴 때에 이 아이에게 지도해줘야 될 것은 주제를 주어서 개별적인 탐구 학습을 하도록 하고 우리나라 도자기를 찾아본다든가 별의 세계를 본다든가 이 지적 호기심을 이 아이에게 자극시켜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추론학습, 강한 개성, 자존심 이런 학습 장면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MNT 검사를 통하여서 아이들에게 학습적인 그 태도와 기질과 또 이 아이에 따라 진로를 그렇게 지도해 주는 것입니다. MNT의 검사의 유용성을 보면 아이의 개성을 특성을 이해하고 지지하여 균형 잡힌 개인의 발달로 이렇게 유도한다. 아이들의 다양성을 수용하고 이에 가치 부여한다. 자녀들의 성격 유형 학습 지도와 진로를 해준다.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부모 자녀 간의 역동을 해결해 준다. 그래서 이게 효과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여기 카티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폼 M, 폼 Q 이렇게 있는데 지금 MNT기 조금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카티라 이렇게 검사지가 새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MNT기나 폼 K, 폼 Q나 이런 것은 이게 교육을 받아야 그 자격이 주어지는데 제가 MNT는 했지만 카티는 2017년, 18년 나왔기 때문에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제가 그 교육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에게 주어진 자격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어린이, 청소년, 유형 성격 검사입니다. 그래서 CATI 이렇게 약자를 해서 카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MNT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 검사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것은 카티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컴퓨터 활용 온라인 검사와 지필 검사가 있습니다. 문제가 좀 약소가 됐는데 51문항으로 줄여져 있습니다. 시간도 단축이 되어졌는데 이 부분은 MNT에서 나오는 U밴드라는 것이 있는데 그 미결정되어져 있는 그 부분을 보완하여서 모호성을 측정하는 부분을 조금 더 축소하기 위해서 연구해져 가지고 만들어져서 지금 검사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마지막 글자에 보면 어린이의 성격은 평생을 통하여 천천히 단계별로 성장해가는 씨앗과 같다. 충만성과 독특성과 성숙성의 가능성이 배제된 성격 발달에는 없다. 왜냐하면 어린이에게 이 세 가지를 기대하는 것은 어린 시절을 박탈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라고 칼 융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이에 대한 성격의 유형과 그 아이에게 주의해줘야 할 부분은 여러분들이 읽고 숙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자료가 되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우리 MBTI는 여기서 마치고 한 10분 쉬었다가, 다시 애니어그램 들어가겠습니다. 10분은 좀 길겠는데, 예, 한 5분만 쉬겠습니다. 5분. 예, 5분 쉬고, 예, 그러면 9시 5분에도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예, 7분 쉬네요. 9시 5분.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